추미애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명쯤 앉아 계시는 거. 그러니까 6명인데 200명 같죠? 네. 이번 대선 경선의 최종 후보는 이재명이지만 네. 최대 수혜자는 추미애입니다. 표를 안 준 분들이 꼭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추미애 재발견. 네. 20년 이상 정치를 했는데 네. 오, 추미애가 이렇게 유쾌하고 네. 촌철살인이고 똑똑하고 추미애 장관님이 출마한다고 할 때 네. 다들 말렸잖아요. 그때 꼭 나가야 한다고 했던 사람 누구? 자, 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더니 추미애 장관 시절에 내렸던 판단과 결정이 다 옳았네? 이게 행정법원 판단이 좀 네. 빨랐더라면 제가 1등 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치 공작이야. 판결 늦게 하도록. 이재명 후보 쪽에. 그 판결도 나왔을 네. 뿐만 아니라 고발 사주도 실체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했던 징계 결정들이 다 옳았는데 그때는 출마 자체를 대해서 대부분 말렸죠. 라디오에 나가서 어떤 의원은 왜 나왔냐고 제가 나온 거에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처구니 없었어요. 우리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고 지지자들이 막 열정에 넘쳐야지 우리가 선거에 이겨요.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후보보다 지지자들이 더 단결하고 막 애달토록 전화통 붙잡고 찍어달라 하소연하고 그래서 다 돌파해냈어요. 탄핵 촛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에 다시 깃발, 다시 평화, 다시 하나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재명 때문에 나왔다고 막 덮어 씌워놓은 것이 어떤 후보 쪽 의원의 라디오에서의 그 인터뷰였어요. 아, 참 기가 차다. 장관님 뒤끝 좀 있으셔. 네. 있어요. 추미애 정치 인생 20여 년 중에 가장 기쁜 2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추미애 캠프가 정말 대단했어요. 추미애 캠프는 네. 다른 후보들의 캠프하고 달랐어요. 완전히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줄선 의원도 없고 도와준 의원도 없죠. 이렇게 물어서 아무도 없고 캠프도 없습니다. 이랬더니 이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있지 않느냐고 사무실도 갑자기 얻어졌기 때문에 냉방장치도 주말에 다 꺼지고 없어요. 그런데 실내 온도가 거의 사막 정도 한 50도가 넘는 데를 이분들이 그냥 밤늦게 또 나와가지고 장관님 구라 많이 늘었네. 우리나라에 50도가 넘는 데가 어딨어? 실내 온도, 복사열에 같이 실내 온도, 우리나라에 없는 온도, 시민 캠프에 있는 온도. 사람 많이 변했어. 구라 많이 세졌어. 50도가 넘는데. 그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포스터 퀄리티. 네. 와, 최고 수준이었어요. 네. 미에로 하비바. 네. 누구나 동의하시더라고요. 미에로 하비바는 네. 우리 정치사의 길이 남을 포스터예요, 그거. 네. 그래서 정철 카피가, 그걸 칭찬했다고 이번에 막 신나신 거예요. 누가 만든 다들 겁니까, 그거?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취미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작 수작이 나오고. 그분 스카우트 해야 돼. 스카우트 당할 분이 아니에요. 자발적이니까. 아직 모르셔. 이재명 후보도 추미애 장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웬만한 공격은 이재명한테 가기도 전에 추미애 앞에서 다 꼬꾸라졌거든. 추미애
앞에서 다 시체가 됐어. 대부분. 야, 저 정도 가려면 나부터 넘어라, 야. 그 앞에서 다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네. 그 화살이 못 날아가고 다 부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툭 쳐내고 툭 쳐내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추미애 장관이 이 경선에 참여해서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직접적인 상처를 입고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거 사실이 아니잖아. 톡. 야, 그건 아니잖아. 톡 쳐내니까 덕을 엄청 받지. 네. 그게 이제 민주당 다움을 회복하는 과정이고요. 역사의 맥락 속에서 탄생된 민주당이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민주당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민주당다운 역사를. 그런데 제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 개혁에 슬슬 피해 다니고 언론 개혁하지 않고 그런 모습은 민주당답지가 않아요. 예전에 민한당 같은.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바로 잡아 우리 민주당 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저도 이 지지자 큰 역할을 하셨죠. 네, 지지자에게 뜨거움을 다시 드리고 자부심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주시고 그랬죠.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본인도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본인도 그 20여 년 세월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기쁨을 느끼신 거 아닙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얘기가 또 듣고 싶은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표는 이재명한테 일찍 다 드렸어. 제 연설은 표 찍고 난 뒤에 듣는 연설이란 말이에요. 제가 팬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 왜 이분들이 다 추미애 팬이라고 하니까. 네. 표 이재명한테 찍고 난 다음에 네. 그 현장에 가가지고 추미애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오래 봐왔는데 네. 그렇게 밝게 있는 것도 처음 봤고 네. 아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아 스트레스 다 날렸겠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장관님한테 시비를 안 걸잖아요. 네. 왜냐하면 뼈도 못 줄여. 막 때리니까 그냥. 정치인이라 가려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네. 없어. 네. 마음껏 하셨죠. 네. 시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더부룩함이 있었는데, 추미애 소화제를 발견했대요. 이재명 후보가 네. 경선 끝나고 나서 네. 고맙다고 하던가요? 여러 차례 했어요. 진짜로. 고마워했어야 해, 사실은. 네. 1위 후보로 발표가 나고 수락 연설을 네.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포옹을 다 했잖아요. 네. 이낙연 후보에게는 형님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박용진 후보는 포옹을 하고 이제 저는 인생 누나죠. 그래서 누나답게 이렇게 안아서 축하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장관님 덕분이죠. 그거 네. 본심이에요, 그거. 네네네. 그래서 제가 3월 9일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꼭 이랬어요. 야. 그러니까 그 포옹 장면을 누군가가 따로따로 사진을 캡처를 해놓고 말풍선을 달려고 했는데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풍선을 다시면 된다 이거지. 네. 요즘 네티즌이야, 네티즌. 예전에는 여의도 정치를 네, 하시다가 요즘 네티즌이 되셔가지고 여기 말풍선 안 달렸네. 장관님 어차피 지금 의원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딴지 게시판 가입하셔가지고 글 쓰세요. 취미 얘기 나오는데 뭐 잘못된 얘기가 나가면 네.
저 추미애인데요. 아니,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나오니까 제가 1등도 아닌데 막 1등 후보 같아요. 난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집에 가는데. 막 춤을 추고 난리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다들 아직 정상 복귀가 안 되고 있어. 네. 장관님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런 지지층을 가진다는 게 네. 정치인한테는 축복이거든요. 네. 평생 정치를 해도 그런 지지층을 가진 정치인은 극히 드물어요. 네. 서른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포옹도 했어요, 이미. 네. 언론에서 그거 크게 보도 안 해주더라고. 뒤끝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데 걱정들을 하잖아요, 지지자들이. 네. 야, 이거 제대로 원팀이 되겠나. 네. 아, 이미 원팀이에요, 사실은. 설훈 의원님 철이 조금 부족하세요. 제가 당대표 할 때 그 탄핵 국면에서 영수회담 제의를 했어요. 근데 그랬죠. 그쪽에서 받아들였어요. 예. 근데 그쪽에서 또 영수회담을 흘려버려가지고 이걸 오해한 민주당 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제일 먼저 설훈 의원이 당대표 탄핵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욕 많이 드셨지. 그때 네. 추미애 대표 지지한 사람 누구? 김자, 어짜, 준. 네네. 제가 의총에서 개별적으로 거중 내각 이런 거 협상하지 마라. 이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다. 물러나라는 걸 촉구하기 위해서 영수회담 제의를 했던 것인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퇴진 결의를 합시다 하고, 이제 탄핵으로 가는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죠. 분기점이었죠, 네. 그때. 네. 근데 그때 네. 추미애를 탄핵하라고 하는 양반이 서른 의원이에요. 설훈 의원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출판 기념회인가 하게 됐는데, 이제 저를 또 정중하게 초청하는 거 다 잊어먹고. 다 잊어버려, 맨날. 네. 그래서 제가 갔더니, 대표님 오셨냐고, 제 앞에. 이제 저쪽 후보가 결정돼 후에 한번 보세요. 네. 서른 의원이 어떻게 하는지. 맨 앞에서 이재명 후보를 엄호해 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행안위 국감에서 한 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다 해명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원팀은 됐다라고 봐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네.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라고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민주당 지지층이 원팀 빨리 안 될 건가 보다. 네. 주춤하고 있을 때 결집의 계기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쪽에서. 원래 좀 그쪽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냥. 네. 대장동 본질은 뭡니까? 개발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해놓는 이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빨리 고쳐야 된다. 그것이 지대 개혁이에요. 또 추미애가 옳았다가 대장동의 본질입니다. 자, 고발 사진은 네. 녹취도 나와버렸고, 손중성 보냄도 확인이 됐고, 네. 김웅은 이 윤석열 총장과는 가까워 본 적이 없는 검사였던 것이요. 네. 그런데 김웅의 입에서 계속 주의를 주는 게 내가 등장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시키게 된다. 시킨 것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윤석열 시킨 것이 된다가 가장 찝찝했던 거예요. 그렇게 누가 봤을 봐도 때. 그렇게 보일 테니까. 네네. 또 선거가 4월 15일 날 있었죠. 네. 4월 14일 날 중앙일보에서 친검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써요.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채널A 사건. MBC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심표하고 정언 유착 비화 조짐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아주 유명한 친검 기자예요. 그런데 그 소제목으로 이동재 기자왈 그 목소리는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한다. MBC 보도로 들통이 나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데 한동훈이라고 내가 둘러댔는데 실은 한동훈이 아니고 내가 꾸민 것이야 라고 양심선언을 이동재가 한다. 그것이 반박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위에 있는 법조팀장이 말려가지고 그거 너무 위험해 해서 안 한 걸로 나오는데 원래 그게 아이디어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런 모의를 했고 그것이 공유가 됐던 거예요. 그 모의한 사람들이 김웅이 말하는 저희가 고발장을 보내겠습니다. 그 저희가라는 주어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관여 정도는 모르지만 관여 안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9일 날 서울지검 수사팀이 MBC도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요. 채널A 본사를 영장 청구하는 건 범죄 장소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제보자 X의 폭로를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동시에 청구하니까 언론단체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버렸어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의하고 가담하지 않았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 니들이 그렇게 짰어? 왜 그렇게 짰어? 그봐 법원이 아니래잖아.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그런 건 승인을 안 했지. 이렇게 하는 게 똑바른 그 머리에 박힌 그 지휘 감독권자 총장의 합당한 자세인데 이게 아니고 대노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관여를 했다 하는 거예요. 네, 좀 길었어요. 채널A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한테 돈 줬다고 해라. 네. 한마디로 하자면 이 고발 사주의 프레임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여당의 정치인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채널A 기자를 있지도 않은 사실로 유인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네. 국민의힘이 고발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이게 고발 사주예요. 네. 예, 네. 요 사실을 알면 요 해설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사람들이 고발 사주의 내용을 몰라요. 네. 단어는 그러니까 아는데. 함정에 검찰을 빠뜨린 거다. 이런 그렇죠. 식이죠. 네. 그 유시민, 최강욱 이런 양반들이 네. 짜고 검찰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뒤집으려고 했던 게 고발 사주죠. 네. 네. 자, 대선 캠프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중도층이라는 게 뭐 진보와 보수의 틈바구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20, 30대는 정치가 희망을 안 주면 정치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을 꺼내고 사회 구조를 바꿔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정치 생산성, 정치 효능감인데 그거 없이 막연히 이념 프레임에 갇혀서 좌우의 중도라고만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중도관념은 586 세대들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것이고 20, 30대가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땀 흘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 내가 잉여인간이 아닌 사회, 이런 사회거든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이 세력이고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인 거예요. 좌우의 이념 속에서 이념 프레임에 스스로 자빠져가지고 정치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민주당을 자꾸 깨우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번 대선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그런 무대를 갖고 싶어요. 그런 무대를. 네. 전국을 돌아다니고 싶으시구나. 아니, 그거는 앉아서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다 정리가 될 테니까 그때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